나노세계, 그러니까 원자랑 분자가 세장을 만드는 아주 작은 영역을 들여다보는 상상 한번 해보세요. 투과전자 현미경, 우리가 TEM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그 문을 열어주는 열쇠거든요. 근데 그 문을 열려면 진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먼저 해야 돼요.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시료 준비 기술입니다. 이 정교한 예술의 세계로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이 모든 건 사실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해요. 단단한 금속이나 반도체를 어떻게 하면 마치 유리가 빛을 통과시키듯이 전자가 시원하게 뚫고 지나갈 수 있을 만큼 투명하게 만들 수 있을까? 이게 바로 TM 분석의 가장 큰 숙제이자 첫 번째 관문인 거죠.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. 현미경의 전자빔이 시료를 통과하면서 그 내부 구조에 대한 정보를 쏙쏙 담아오기 때문이에요. 만약 시료가 너무 두꺼우면요, 전자는 마치 벽에 부딪힌 공처럼 툭 튕겨나가거나 그냥 흡수돼 버리거든요. 그럼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겠죠. 그래서 우리는 시료를 원자 100개 수준, 정말 상상조차 힘든 두께로 만들어야만 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과정을 한 5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. 불가능해 보이는 창을 만드는 도전부터 그 과정에 숨어 있는 위험, 또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지, 실제로는 어떻게 자르는지,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지까지 하나씩 알아보죠. 자, 첫 번째 파트, 불가능한 창입니다. 아니, 왜 불가능하다는 말까지 쓸까요? 그건 바로 전자가 슝 하고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물질을 얇게 만드는 게, 이게 정말 첫 번째로 넘어야 할 어마어마한 벽이기 때문이에요. 근데요, 이 놀라운 기술의 세계로 뛰어들기 전에 우리가 진짜 반드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어요. 바로 안전 문제입니다. 이 실험실 안에는요,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거든요. 여기 이 문구 한번 보세요. 이거 절대 겁주려고 하는 말 아니에요. 시료 준비에 쓰이는 플로우린과 수소산 같은 물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딱 보여주죠. 피부에 닿아도 바로 아프지도 않대요. 근데 조용히 뼈까지 녹여버리는 거죠. 진짜 말 그대로 소리 없는 암살자 같은 거예요. 이 플로어리나 수소산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. 실험실에는요, 치명적인 독가스를 내뿜는 애도 있고, 작은 실수 하나에 빵 하고 터져버릴 수 있는 그런 화학 물질들이 쫙 깔려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안전 수칙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겁니다. 자, 이제 좀 무서운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본격적으로 기술의 세계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. 세 번째, 경로 선택하기입니다. 시료 준비는 그냥 딱 정해진 레시피가 있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가야 하는, 일종의 전략 게임에 가깝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순서도가 바로 그 전략 지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자, 왼쪽부터 한번 볼까요? 시료가 덩어리, 즉 벌크 형태라면 먼저 3mm짜리 동그란 디스크로 잘라내야 하고요. 가운데처럼 얇은 필름, 즉 방막이라면 표면을 볼 건지 아니면 싹둑 잘라서 단면을 볼 건지 정해야 해요. 그리고 오른쪽처럼 가루 형태라면 격자 모양의 지지 필름 위에 솔솔 뿌려서 관찰하는 방식을 쓰는 거죠. 네 번째, 절삭의 기술입니다. 자, 그럼 제일 궁금한 거.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얇게 만들 수 있는 걸까요? 지금부터 그 진짜 신기한 방법 몇 가지를 한번 들여다볼게요.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초박절 편법이라는 건데요. 이름 그대로 엄청나게 얇게 잘라내는 기술이에요. 우리가 마트 정육 코너에서 햄을 얇게 썰어내는 걸 상상하시면 좀 쉬울까요? 시료를 에폭시 같은 걸로 단단하게 굳힌 다음에 다이아몬드 칼날로 쓱싹 잘라내는 거죠. 어느 정도로 얇냐면요, 우리 머리카락보다 수천 배는 더 얇은 나노미터 두께의 조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. 대단하죠. 근데 모든 시료를 칼로 자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너무 단단하거나 아니면 툭 치면 부서지는 애들도 있을 거고요. 그럴 땐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죠. 바로 표면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레플리카, 즉 복제품을 만드는 거예요. 이 그림을 보면 원리가 딱 보여요. 자, 보세요. 먼저 시료 표면에다가 플라스틱 같은 걸 싹 입혀서 그 미세한 굴곡을 그대로 찍어내는 거예요. 도장처럼요. 그 위에다가 탄소를 아주 얇게 쫙 덮어주고요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아세톤 같은 용매를 써서
맨 처음에 입혔던 플라스틱만 싹 녹여서 없애는 겁니다. 그럼 뭐가 남을까요? 바로 이렇게 원래 시료의 표면 정보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얇은 탄소 필름, 바로 추출 복제품만 남게 되는 거죠. 우리는 이제 이 얇디얇은 껍질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원래 시료의 비밀을 파헤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자, 드디어 마지막 5번째 단계, 조심스러운 취급입니다. 이 모든 힘든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얇은 시료가 만들어졌어요. 와, 근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. 안심하긴 이릅니다. 이 세상 섬세한 결과물을 망가뜨리지 않고 현미경 안으로 옮기는 어쩌면 가장 떨리는 순간이 남아있거든요. 이렇게 만들어진 시료는 바로 여기에 보이는 여러 가지 패턴을 가진 그리드라는 곳 위에 살포시 올려져요. 직경이 3mm밖에 안 되는 이 작은 그리드가 이 연약한 시료를 받쳐주는 안전한 무대이자 현미경 속 나노세계로 들어가는 티켓인 셈이죠.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요, 딱 하나의 황금률이 있어요. 절대로, 네버, 시료의 얇은 가운데 부분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. 정말 살짝 스치기만 해도 몇 시간, 며칠 동안 한 노력이 그냥 물거품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항상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드의 두꺼운 가장자리만 특수 핀셋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잡아야 합니다. 이 모든 고되고 정말 세심한 과정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. 물질의 가장 깊은 곳, 그러니까 원자 수준의 세계를 그 어떤 왜곡이나 방해 없이 있는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완벽하고 투명한 창을 만드는 것, 바로 그겁니다. 그런데요, 이 모든 과정의 끝에서 우리는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 현미경으로 우리가 보는 이미지, 이게 과연 진짜 그 물질의 본 모습일까요? 아니면 우리가 관찰하기 위해서 자르고, 긁어내고, 복제하고, 가공하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아주 정교한 인공물은 아닐까요? 과학의 눈으로 본다는 것, 그 의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?